어느 날 휴대폰 연락처를 정리하다가 문득 멈춘 적이 있을 겁니다. 예전엔 매일 연락하던 사람, 한때는 자주 보던 지인, 모임에서 빠지면 아쉬웠던 이름들. 그런데 지금은 지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름들이 꽤 많습니다. 이상하게도 섭섭하기보다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날에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고독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두려워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혼자 있는 저녁은 괜히 불안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조용하면 세상에서 밀려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하루가 완성되는 것 같았고, 약속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 존재의 증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싶을까? 그 질문은 그때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빴고 즐거웠고 동시에 어딘가 초조했습니다. 슈로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전에 의지의 존재라고. 의지란 무엇입니까?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잊히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것이 우리를 사람들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좋아해서 만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자신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웃어주면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졌고, 누군가가 찾지 않으면 내가 사라진 듯 느껴졌습니다. 관계는 교류라기보다 자기 존재를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안심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자주 울리고, 약속이 겹치고, 누군가가 나를 찾는다는 사실이 묘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혼자 있는 날은 괜히 불안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을 찾았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웃고, 늦은 밤까지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안도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사교성이라 불렀습니다. 혹은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좋아해서라기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를 반겨주면 내가 괜찮은 존재처럼 느껴졌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내가 중요해진 듯했습니다. 관계는 위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확인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의지의 존재라 말했습니다.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합니다. 재물만이 아니라 인정과 애정, 관심과 소속감까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필요로 했던 이유는 어쩌면 외로움이 아니라 그 의지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으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는 웃음소리도 박수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각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 생각은 때로는 불완전했고, 때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신의 불안을 잠시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타인의 시선이 나를 붙들어 주는 동안 나는 사라지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의지는 결코 완전히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만남은 내일의 허기를 낳고, 오늘의 인정은 또 다른 기대를 만듭니다. 관계는 채워지는 동시에 다시 비어버립니다.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바빴고, 어딘가 모르게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타인의 시선이 예전만큼 절실하지 않게 되고, 인정받지 못해도 하루가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와 거리를 두어도 존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사람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필요가 줄어든 것일지도 모른다고. 젊은 날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던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조금씩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왜 점점 피곤해지는지. 예전에는 밤늦도록 이어지던 대화가 즐거웠고, 사소한 이야기에도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길어질수록 기운이 빠지고, 모임이 끝난 뒤에는 묘한 공허가 남습니다. 내가 예민해진 걸까?
그렇게 생각해 보지만 조금 더 솔직해지면 다른 답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단지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의 욕망과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게 웃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힘이 오갑니다. 미묘한 비교, 드러나지 않는 경쟁, 은근한 실망과 작은 상처들. 젊은 날에는 그것을 감당할 힘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것조차 자극으로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증명할 무대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모든 움직임이 또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칭찬 뒤에 숨은 계산, 누군가의 침묵 속에 담긴 거리, 사소한 말 한마디에 스치는 자존심. 관계는 따뜻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긴장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서로를 완전히 편안하게 만들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의지의 존재이기에 각자의 욕망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고슴도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집니다. 하지만 너무 멀어지면 다시 추워집니다. 결국 그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으려 애씁니다. 완전히 따뜻하지도, 완전히 안전하지도 않은 그 거리. 어쩌면 인간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가까이 있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늘 어딘가 불편한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구조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누군가와 깊어질수록 기대가 따라오고,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깊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싸우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를 줄이는 것은 타인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오가는 욕망의 충돌 속에서 더 이상 자신을 소모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소음이 활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그 소음이 마음을 흐트러뜨립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아무 말도 오가지 않는 시간이 오히려 깊은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위로라고 믿었던 것들 중 일부가 사실은 끊임없이 나를 흔들던 자극이었음을. 그 자극을 줄이는 순간 사람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마음이 더 고요한 상태를 향해 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 우리는 사람을 믿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끝까지 이해해 줄 것 같았고, 저 관계는 오래도록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에 마음을 맡겼고, 따뜻한 눈빛 하나에 확신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조용히 가르칩니다. 사람은 변하고, 감정은 식고, 관계는 생각보다 쉽게 흐려진다는 사실을. 그것은 배신이라기보다 본래 그런 구조였다는 깨달음에 가깝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이성보다 의지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의지는 순간의 욕망에 따라 방향을 바꾸고 어제의 진심도 오늘은 다른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은 오래가지 않고 어떤 애정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젊은 날에는 그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왜 변했는지, 왜 나를 그렇게 대하는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금 다른 시선을 갖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체념이 아니라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고 자신 역시 그러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 순간부터 관계에 대한 기대는 낮아집니다. 기대가 낮아진다는 것은 실망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상대가 나를 실망시키는 것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그저 그 사람의 한계를 보는 일에 가깝습니다. 환상이 벗겨진다는 것은 냉소가 깊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완전히 이해해주지 않을 것이다. 저 관계는 언젠가 희미해질지도 모른다. 나는 타인을 통해 구원받지 못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은 이상하게도 조금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니 과도하게 매달릴 이유도 사라집니다.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끝까지 붙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리하게 됩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환상이 거쳤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에는 관계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삶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조용히, 서서히, 몇 번의 실망과 몇 번의 이별을 지나며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신을. 그것은 상처가 깊어져서가 아니라 이해가 깊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환상이 거친 자리에는 차가움이 아니라 조용한 분별이 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정리하는 것은 정말로 타인을 밀어내는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는 과정일까요?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어 애쓰지 않는 자신을. 예전에는 오해를 풀기 위해 긴 설명을 했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낮추었습니다. 서운한 말 한마디에도 밤이 길어졌고 멀어질 기미가 보이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붙잡지 않아도 견딜 수 있습니다. 멀어지는 사람을 바라보며 이전처럼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 변화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지친 마음의 방어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더 이상 타인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려는 조용한 결심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을 통해 행복해지려 할수록 더 쉽게 고통에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밖에 둘수록 그 기준은 언제든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관계 속에서 안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누군가의 확신, 누군가의 애정, 누군가의 지속적인 관심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불안정했습니다. 타인의 마음은 내 것이 아니며 그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되면 조금씩 힘을 거두게 됩니다. 더 이상 과하게 기대하지 않고 과하게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집착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끝까지 함께하길 바랐던 마음, 나를 이해해 주길 고집했던 마음, 그것들이 사라지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단순해집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지금은 불필요한 얽힘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정리하는 것.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야 비로소 의지의 소음이 줄어든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왜 말이 달라졌는지. 그러나 집착이 옅어지면 그 물음도 줄어듭니다. 누군가는 멀어지고 누군가는 남습니다. 그리고 남는 이들은 굳이 붙잡지 않아도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관계의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긴장이 줄어든 것임을.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진 이유는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쥐고 있던 힘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때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방 안은 지나치게 넓게 느껴졌고 아무 말도 오가지 않는 저녁은 막연히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틀고 메시지를 보내고 누군가의 기척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그 조용함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약속이 없는 주말이 불안하지 않고 전화가 오지 않아도 초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부드럽게 흐르는 물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원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의지는 우리를 바깥으로 향하게 하고 무언가를 얻어야만 만족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에는 그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자신을 설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말을 고르지 않아도 되고 표정을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잠시 벗어납니다. 그 벗어남이 바로 휴식입니다. 젊은 날의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요 속에서 오히려 또렷해집니다. 생각은 차분해지고 감정은 과장되지 않습니다. 어제의 서운함도 지나간 말 한마디도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관계 속에서는 작은 일도 쉽게 확대됩니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는 대부분의 일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나이가 주는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혼자가 된 것이 아니라 혼자일 수 있게 된 것. 예전에는 고독이 결핍이었고 지금은 선택이 됩니다. 물론 완전한 고독은 차갑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단절된 존재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신 안에 머무는 시간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내부에 머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온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을 통해 끊임없이 자극받는 삶은 겉으로는 활기차 보이지만 내면은 쉽게 소진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생각과 함께 머무는 시간은 느려 보이지만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줄이면서 시간을 되찾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솔직해집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굳이 붙잡지 않아도 되는지 비로소 분별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공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의 소음이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가벼워집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더 가지려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 더 넓은 관계, 더 강한 연결. 삶이 풍성해지려면 무언가를 계속 더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더하는 것이 반드시 풍요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 오히려 지나치게 많을 때 마음은 더 쉽게 어지러워진다는 것.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을수록 생각해야 할 것도 신경 써야 할 것도 늘어납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변화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반복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덜 가지려 합니다. 덜 만나고, 덜 설명하고, 덜 기대합니다. 그 선택은 냉소가 아닙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구조를 이해한 뒤에 나오는 차분한 방향 전환에 가깝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더 얻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이 줄어든 상태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서 보자면 사람을 정리하는 일은 행복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일입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들고 집착이 옅어지면 불안도 옅어집니다. 관계가 단순해질수록 마음은 복잡함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잔잔한 자유가 스며듭니다. 이 자유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지 않아도 괜찮고 모임에 초대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곁에 남은 몇 사람과 조용히 이어지는 관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결국 삶을 가볍게 만드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의 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마음의 무게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며 관계를 정리하게 되는 조용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덜 가지는 선택을 하는 것. 그 선택은 차가움이 아니라 성숙에 가까운 움직임입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더 가지려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 더 넓은 관계, 더 강한 연결. 삶이 풍성해지려면 무언가를 계속 더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더하는 것이 반드시 풍요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 오히려 지나치게 많을 때 마음은 더 쉽게 어지러워진다는 것.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을수록
생각해야 할 것도 신경 써야 할 것도 늘어납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변화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반복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덜 가지려 합니다. 덜 만나고, 덜 설명하고, 덜 기대합니다. 그 선택은 냉소가 아닙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구조를 이해한 뒤에 나오는 차분한 방향 전환에 가깝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더 얻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이 줄어든 상태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서 보자면 사람을 정리하는 일은 행복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일입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들고 집착이 옅어지면 불안도 옅어집니다. 관계가 단순해질수록 마음은 복잡함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잔잔한 자유가 스며듭니다. 이 자유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지 않아도 괜찮고 모임에 초대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곁에 남은 몇 사람과 조용히 이어지는 관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결국 삶을 가볍게 만드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의 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마음의 무게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며 관계를 정리하게 되는 조용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덜 가지는 선택을 하는 것. 그 선택은 차가움이 아니라 성숙에 가까운 움직임입니다. 왜 나이 들수록 사람을 정리하게 되는가? 그것은 세상이 각박해져서도 우리가 냉정해져서도 아닐지 모릅니다. 젊은 날에는 타인을 통해 자신을 확인했고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타인은 나의 불안을 완전히 없애주지 못하고 관계는 나를 완전히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 깨달음은 씁쓸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줄입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이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모든 관계를 붙들지 않아도 되고 모든 기대를 충족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한 평온이 자리합니다. 어쩌면 나이 든다는 것은 세상을 넓히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또렷하게 만드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줄어들수록 고독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흔들림이 적은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던 고독 속 평안의 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